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댓글이 보이는군. 안녕. 오자마자 저녁 검문하세요? 저 오늘 죽 먹었어요. 죽. 아파서 먹은 거 아니고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서 먹은 죽. 갑자기 쇠고기 죽이 땡겨가지고 쇠고기 야채죽을 먹었습니다. 과제 버리고 왔어. 들으면서 해도 집중 안 되겠구나. 그쵸. 사진, 사진 올렸어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뭐 했어요? 다 뭐 했어? 지금 밥 먹어요? 어머나. 너무 늦게 먹는 거 아니야? 음, 오, 오늘 나다웃 기타 연습하셨어요? 진짜 쉽지 않은데. 저는 오늘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어, 작업실에 와서 계속 있었어요. 뭔가 작업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운동했더라? 오늘 되게 많은 걸 했어요. 뭐 이렇게 루틴을 정해가지고 그 일단 뭐라 해야 되지? 체력을 좀 기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유산소 위주로 땀내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몇 킬로짜리 공이 있어요. 그 공을 이렇게 하늘 위로 던지면서 받고 던지고 공을 받으면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던지고 뭐 이런 종목이랑 그줄 땡기면서 노젓는 형식으로 돼 있는 기구 그런 거 하고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덤벨 막 위로 들었다 내리고 약간 그 크로스핏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했어요. 또 뭐 있었더라? 뭐 버피 이런 거 하고 좀 체력 쪽으로 오늘은 루틴을 돌렸습니다. 제가 운동을 진짜 안 하다가 아니 안 하다기보다 엄청 오래 쉬었다가 해가지고 좀 회복하면서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있어요. 먹는 양도 좀 늘리고 배울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땀내서 운동하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나 스스로가 되게 그 저 스스로를 되게 혹사시키잖아요. 그게 막 되게 숨도 헐떡이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을 때 그 개운함이 있어서 제가 점심에 죽 먹었다 그랬나요? 점심에는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운동 끝나고 이제 그 햄버거를 먹었어요. 몸짱까지는 몸짱까지는 한참이고요. 뭐 그렇게 엄청난 목표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체력 기르고 싶었어요. 저도 운동이 늘 하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밤 되니까 목이 잠겼네. 막상 보이스라이브 키니까. 와, 지금 1800분 보고 계신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지? 근데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어도 여러분 그 튀김류를 안 드시면 돼요. 진짜 왜 이래? 그 이제 막 뭐라 그러지? 어, 감기 아닙니다. 감기 아닙니다. 햄버거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찌는 거예요. 소스랑 감자튀김이 제일 커요. 아, 미버슨 누적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2000분이 들렀다 가셨네요. 그래서 그 감자튀김을 일단 안 먹어야 돼. 그 햄버거를 먹고 제로 콜라를 먹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실게요. 알겠어요. 아, 미안해. 걱정하지 마. 아픈 거 아님. 아픈 거 아님. 근데 감튀가 맛있어서 사실 저도 포기 못 하긴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더라? 오늘 근데 진짜로 계속 작업실에 있었어가지고 오늘 저는 맥도날드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먹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노래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오래 했고 드래곤포니로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그래도 학교도 이제 예고를 나오고 계속 무대를 설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제가 클럽 공연을 또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클럽 공연을 그래도 적잖이 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되게 적은 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셨어 가지고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이 항상 오시곤 했는데요. 지금 말이 횡설수설하네. 뭔 얘기하려 했더라? 음. 그 시절에 이제 항상 와 주시던 당시에 팬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음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되게 뭔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카 보듯이 되게 예뻐해 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엄청 막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옛날부터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그분이 오늘 갑자기 길 가는데 저를 작업실 가는데 알아보시고 너무 놀라시면서 막 이렇게 어? 이렇게 놀라시면서 저도 처음에 못 알아뵙고 너무 놀라서 혹시 드래곤포니를 아시는 분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옛날부터 좋아해 주셨던 그분이신 거예요. 근데 진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진짜 그 골수 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계속 저를 보러 와 주시는 분들이 진짜 소수였어서 한 제 기억에 그래도 한 10분 안 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20살 때, 20살 때 막 그렇게 21살 이럴 때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는 분을 오늘 만나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근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못 알아뵀다고 잘 지내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알아봐 주셔 가지고 그때 아 어떻게 또 자기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시길래 어우 잊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뭐 눈물까지는 안 났는데요. 근데 진짜 되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열심히 음악하고 또 이렇게 저 스스로를 갈고 닦던 그 시절 그게 생각이 나 가지고 뭔가 이제는 또 저에겐 포용이들이 있잖아요. 뭔가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는 또 새롭게 알아가는 포용이들도 많이 생겼고 좀 돌아보면서 되게 '열심히 지냈구나. 그래도 시간이 꽤 흘러 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했습니다. 정말 음악에 대한 사랑이나 밴드에 관한 사랑이 아직도 엄청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공연 보러 다니시고 음악 들으시고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데 너무 아까 전에 근데 그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그분께는 뭐라도 하나 사인이라도 한 장 해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도 못 해 드리고 와 버렸네요. 제가 군대 간다고 할 때도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 주셨었던 분이시거든요. 정말 뿌듯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막 요즘 공연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길래 진짜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페스티벌에 혹시 오신다면은 꼭 즐기다가 이렇게 가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되게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잊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또. 거의 6 년째 그렇게 제 노래를 듣고 계신 거니까. 그땐 진짜 애기였죠, 애기. 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서로 그렇게 좋은 영향 주고받는 사이가 됩시다. 근데 진짜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의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러 와 가지고 뭔가 그 의욕이 확실히 생기더라고. 그렇게 한번 또 뭔가 힘이 됐습니다. 좋아요.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아무래도 지금 작업실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일단 더 이상 하면 뭔가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이제 잠시 내려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푸사를 바꿀까요? 너무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제가 푸사를 잘 안 바꾸게 돼가지고 그랬던 기념 그 시절에 썼던 노래들 좀 들려드릴까요? 썼던 노래들이 그 시절 막 20살 때 쓰던 썼던 부끄러운 곡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들려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썸네일 사진 들려드리기 전에 썸네일 사진 그 뭐더라? 제가 우리 지디 선배님 공연을 보고 왔어요, 사실. 그때 지금 저 썸네일 사진이 드론으로 이렇게 그 앨범 자켓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다 만들어지진 않고 거의 만들어지는 그 찰나에 찍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콘서트 보고 사실 꽤 앞에서 봤어요. 사실 꽤 앞에서 봤고 어 정말 많은 또 자극과 공부가 되었습니다. 스탠딩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뭐라 그러지? 모두 다 좌석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었거든요. 와우. 옛날에 옛날에 썼던 게 참 많이 있네요. 그래도 꽤 있는데 와 지금 보니까 못 부르겠는데 확실히 그 옛날 것들은 못 부르겠어. 티켓팅 꿀팁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지디 선배님의 팬클럽에 가입돼 있습니다. 제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콘서트 선예매를 위하여 제가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입을 하고 상당히 빠르게 제가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고 그렇게 해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더글로 끝나고 늦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더글로우가 다행인 건가? 어쨌든 늦지 않게 끝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고양 종합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왔지요.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날. 안타깝게도 또 그 날씨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가 좀 됐었어가지고
사실 이때는 제가 녹음을 안 해놔가지고 그 그려놓고 써놓은 정보만 있어요. 먼저 한 곡 들려드려볼까요? 아, 이 코드가 어떻게 했더라? 외로움에 사무쳐 찬바람마저 따스해 거기 누구 계신가요? 내가 들린다면 도와줘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작은 감정 속에 미련이 소리 없이 내게 찾아와 결국 내겐 욕심이 되고 갇혀버린 내가 되어 숨만 쉬다가 잊혀버린 상처만 남아 흘러가는 시간에 몸부림치며 밀려오는 두려움도 날 조여오는데 꼭 안아줘 날 꺼내줘 여긴 너무 어두우니까 난 더 이상 뭐 이런 너를 부르며 나나나나 나나나 다시 걸어가 약간 이런 곡이 있고요. 와, 근데 이게 있네.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썼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남아있는 잔해고요. 컴퓨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만 있어. 그리고 이 텍스트로 있는 거죠. 텍스트로. 아직 녹음도 안 했고, 그러니까 살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서. 아, 제가 이때 배경이 되게 막 슬플 때 썼던 것 같기는 해요. 슬플 때 썼고 막 외로움이 오고 막 찬바람마저 따스해. 거기 누구 계신가요? 내가 들린다면 도와줘요.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그때 태규는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이게 참 코드가 흘러가는 시간에 몸부림치며 밀려오는 두려움도 날 조여오는데 꼭 안아줘 날 꺼내줘 여긴 너무 어두우니까 이런 게 있고 어디 보자. 제가 노래하기 싫을 때 썼던 곡도 있어요. 저라고 늘 그 이제 노래를 막 엄청 사랑하고 이러지 않고 당연히 그 머뭇거릴 때도 있었잖아요. 아우 막상 보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냐 이거. 오글거려요 가사가. 아 진짜 약간 되게 형식도 너무 전형적이고 약간 왜 그 강훈이한테도 해바라기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약간 저한테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옛날에 써놓은 오글거리는 느낌이라죠.
근데 이걸 어디서 썼냐면 배경을 알려줄게요. 제가 바닷가에서 썼어요. 바닷가에서 혼자 막 가사 쓰고 그 제가 근데 하늘을 너무 날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얘기가 그런 거야. 처음에 가사가 홀로 남은 부둣가에 앉아서 갈매기를 불러 목소리를 주었어. 그러니까 그 갈매기한테 목소리를 주는 거야. 왜냐면 난 노래하기 싫으니까. 근데 걔는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그러고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날개를 주었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데요. 오글거려. 내용이 오글거리죠. 약간 그러게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 홀로 남은 부둣가에 앉아서 갈매기를 불러 목소리를 주었어. 그는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내게와 날개를 주었어. 빛이 없는 저기 먼 저 하늘 위에 밝게 빛나고 싶던 작은 별 하나 어두운 내게 내어준 네 손을 잡고 저 하늘 위로 날아가 함께 빛나주길. 나라란 마음이 동정일까요? 나는 나와 많이 닮아있네요. 우리들의 소리가 별빛 아래 울려 퍼지기를.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바닷가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부끄럽다. 나중에 또 천천히 풀게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혼자 얼굴 빨개졌거든요. 뭔지 아시죠? 저 맨날 빨개지는 거. 이거 제목 그냥 갈매기라고 지었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별로 그리 좋은지는 모르겠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수정할 곳이 많아요. 가사도 이제는 좀 수정하고 싶고 그때 써놓은 그런 가사다 보니 지금은 뭐 막 엄청 열심히 노래한다기보다 좀 잔잔하게 불러드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좋을 수도 있어요. 막상 본격적으로 하면 과할 수도 있어. 그래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제가 어떤 마술사 형을 보고 썼어요. 뭔가 그때 당시에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뭔가 밖에 나가서 어떤 걸 해볼까. 근데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제가 아는 마술사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두 명 다 막 아메리카 가텔런트? 아가텔? 맞죠? 아가텔. 아메리카 가텔런트. 여기 나가가지고 우리 형님 또 결승까지 갔던 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형의 그 어떤 마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진짜 저한테 그 마술이라는 게 정말 그 예술의 한 종류고 이 마술에 그냥 진짜 이건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처음 느끼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마술이 아무래도 막 카드 마술 뭐 손기술 이런 거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 이름을 근데 다 아실 찾아보면 나오는 사람이어가지고 호진이 형님인데 호진이 형이랑 호진이 형이 제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항상 많이 불러주곤 했거든요.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제 전역하실 때 그 전에 딱 썼는데 그냥 되게 급조하게 그냥 막 한 시간 만에 그냥 냅다 써가지고 불러줘야지 하고서 써놨는데 안 들려줬어. 안 들려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한 시간 만에 써놓고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형한테 안 들려줬어 사실. 호진이 형이 이 방송을 이걸 보고 있진 않겠지만 언젠가 우리 형 다시 만나면 그땐 꼭 라이브로 불러드릴게요. 문득 외로울 때 하늘을 바라봐줘. 겨울 향기를 가득 머금고 너의 첫눈이 되어줄게. 가려던 곳이 어디든 잊어도 돼, 풀어도 돼. 목적지는 중요치 않아. 네가 행복하게 웃고 있다면 기대도 돼, 웃어도 돼. 네가 행복하게 난 웃어줄게. 뭐 약간 요런 되게 로맨틱한 곡인데요. 막 되게 스케치들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랑 멜로디 대충 가사 조금 끄적이면서 그냥 써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제가 이렇게 로맨틱한 말을 쓴 거와는 달리 너무 잘 됐어요. 막 아가텔 결승 가고 더 매직스타라는 데서 또 우승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또. 음...
뭔가 너무 대충 불러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만큼 완성도가 없는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이 녀석아. 추억팔이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세 가고 있네요. 맞아요. 기타가 이 녀석이에요. 기타가 이 녀석이에요. 우리 보영이들한테 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 비염은 있어요. 비염이 있어서 요즘 그 코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스크 안 쓰면은 안 돼요. 저 진짜 요즘.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이걸 오해하신다고요? 이걸 오해했어요? 오해 안 했죠? 요즘 또 성현이가 귀멸의 칼날을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시즌이 되게 듬성듬성 나오잖아요. 막 한 10화 나오고 뭐 영화가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제가 성현이가 너무 부러운 게 그 처음부터 지금 나온 데까지 다 쭉 이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와 이거는 진짜 너는 그 잘 버텼다. 진짜 잘 버텼다 하면서 근데 저는 절대 스포를 안 하고 싶어서 저 스포 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현이는 근데 스포에 대해서 그게 크게 막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 아는 것도 이미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성현이가 그걸 보고 이제 오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한열차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한열차를 보고서 저한테 막 저희한테 막 얘기하길래 진짜 너무 저 처음 그 감정을 딱 느꼈을 때가 진짜 정말 귀한데 오늘이 성현이에게 그날이었구나 하면서 또 뿌듯했습니다. 나름 제가 왜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뿌듯했어요. 성현이 스포하지 마요. 그래도 안 좋아할 거야. 스포 당하고 보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물어보는 건 대답을 좀 해줬어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진짜 그 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혹시 이런가 하다가 딱 그랬을 때 진짜 그랬을 때 그 오는 희열감도 있고 물론 뭐 알고 봐도 좋은 게 있지만 스포 없이 보는 게 좀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또 귀칼 뉴비가 생겼다길래 또 신나가지고 제가 또 얘기할 때 텐션이 좀 올라 있습니다. 또 성현이한테 그런 얘기할 때.
보자. 그쵸. 진격의 거인 봤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셔야 할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 용두 용미라고 하죠. 요즘 이제 용두 3위가 아니고 용두 용미다. 그런 애니가 잘 없는데 이 용두 3위로 끝나는 게 많은데 이제 용두 용미가 진격의 거인이 아닌가. 아, 제가 극장판을 안 봤어요. 또 영화는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말이 나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화가? 이거는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스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신 분들 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극장판이? 아, 이어붙였어. 그러면 안 봐도 돼요. 그럼 안 봐도 돼요. 왜냐? 저는 이제 만화로도 이제 완결을 다 끝냈고 애니메이션도 언제 그걸 다 끝내가지고 물론 이제 몰아서 그 영화관에서 좋은 음향으로 들으면 더 좋겠지만 맞다 쿠키도 있겠구나 쿠키 오케이 둘 다 봤어요 원작 애니를 둘 다 봤는데 애니 안 본 사람이 극장판만 봐도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습이 필요한 영화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격거 최애가 누군지 궁금하시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국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국. 우리 이제 엘빈 단장님. 이 엘빈 단장님은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심장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호가 몸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딱 이제 엘빈 단장님. 엘빈 단장님이 저는 진짜 그 리스펙. 리스펙. 그리고 되게 컨셉을 잘 살려서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이제 또 한지님 이제 한지 소에 그리고 또 한지 그런 캐릭터들이 꼭 하나씩 필요하죠. 이제 그쵸 그쵸. 예.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도 되게 우직한 캐릭터예요. 나름 자기 뭐 귀찮은 것도 많고 그런데도 이 할 때는 하는 친구. 멋있어요, 멋있어. 거인 중에 막 최애는 없고요. 막 최애 거인이라기보다 돼보고 싶은 거는 음, 돼보고 싶은 거인 보자. 어, 갑옷거인 멋있게 생겨가지고 갑옷거인은 돼보고 싶다. 저 아르민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르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요?
저 일단 이 진격의 거인을 굉장히 어렸을 때 봤는데 애니메이션이 제가 중학생 때 나왔을 거예요, 처음. 이제 그때 아 이거 너무 유명하다 이래서 이제 저희 그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오타쿠 선배님들이라 해야 되나? 꽤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 그 꽤 많은 애니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 그렇게 딱 처음 봤는데 시작부터 되게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았어가지고 어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봤다.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꽤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러니까 잔인한 거를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잘 만든 만화요. 어린 나이에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와,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네요. 에렌이 이제 처음 거인으로 변신했을 때.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카사 좋죠. 미카사 대박이죠. 미카사 뭐 말해 뭐해. 또 진짜 그 고용도에다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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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제가 어떤 걸 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작, 명작. 기억에 남는 대사요? 그치 야르 비키 노 코나스 뭐 이런 거 있고. 보자. 진격의 거인을 멈추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거 멈출 수가 있나? 아닌가? 또 멈추면 멈출 수도 있겠다. 좀 지루한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되게 평화로운 것도 좋아해요. 막 스파이 패밀리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뭔가 되게 여유롭게 봤어요. 또 좋아하는 애니고 우리 아냐가 너무 귀엽잖아요. 음, 그리고 사실 제가 결말을 알아서 그렇지 도쿄 리벤져스도 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그 뭔가 이 끌어오른다 해야 되나? 확실히 그 소년 만화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접근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도 좋고 도리벤 최애는 바지입니다. 바지 아십니까? 바지? 바지 케이스케라고 하는 등장인물인데요. 이제 도만의 초창기 멤버고 음, 근데 항상 제가 약간 최애다 싶으면은 아, 아이, 아,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그냥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름이 바지예요. 제가 꼭 최애다 싶으면은 명줄이 짧아요. 이게 제가 최애를 삼으면은 꼭 명줄이 짧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보다가 정말 항상 속상합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주술회전도 그래요. 주술회전도 와, 얘 진짜 멋있다. 막 되게 멋있는 캐릭터다 하면은 명줄이 짧아. 그 클리셰에 제가 항상 당하는 건가? 명줄이 다 짧아요. 되게 안타깝게 봅니다. 그래서 주술회전은 제가 이제 나나미를 진짜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유타 유타 진짜 유타 참 멋있습니다. 그죠? 네, 진짜 나나미 어떡해. 이제 얼굴만 봐도 슬퍼. 진짜 미치겠다. 나나밍 멋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 가진 능력도 굉장히 그 상위 막 한 1% 정도 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네, 나나미도 제가 참 멋있다 하던 등장인물이었습니다. 히어로 아카데미아 이것도 제가 아직 완결까지는 안 봤는데 꽤 많이 봤습니다. 이거 꽤 많이 봤어요. 시즌 5, 6 가만 있어봐. 제가 하여튼 봤을 때까지의 최애는 그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그 담임 선생님 그 붕대 쓰시고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히로아카는 기억이 안 나네. 도쿄굴은 시즌 1만 봤어요. 맞아요. 아이자와 센세. 맞아, 아이자와 센세. 아이자와 센세. 맞죠, 맞죠, 맞죠. 이분 능력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 무력화 시키는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 이분은 명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일단 살아계셨고 아직 저도 보지 않은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자와 센세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약간 멋있어. 살아계시는군요. 다행이다. 열심히 좋아해야지. 어, 어, 12시 전에는 가야겠다. 시간이 꽤 늦었네. 다들 안 졸려요?
잠 안 오십니까? 정말 여러 만화들 많이 보시네요. Dream on, dream on. 저도 이제 조금 이따 라이브를 끄면 집에 가야죠. 얼른 들어가야지. 리듬 게임. 제가 리듬 게임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투지폰 썼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 아닌가? 기다려봐. 잠깐만. 다 몇 살이야, 여기? 자, 빨리 다들 지금 여기 평균 연령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올려봐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나 오케이. 3살. 3살 어여 자라. 네. 아니 왜냐면 제 생각에 한 04년생 이후로는 투지폰 보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투지폰 다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매직콜을 썼어요. 매직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는 포용이들. 이게 진짜 되게 센세이셔널한 투지폰이었거든요. 잠깐 추억팔이 또 해볼까요? 이게 동그란 그 작은 스크린을 폴더에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버튼 눌리는 감도 그렇고 커스텀도 가능해요. 이 도트를 찍어가지고 내 그거를 지금 제가 쓰는 플립처럼. 그래서 되게 센세이셔널한 핸드폰이었어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 착각하고 열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모르는 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지금 봐도 예뻐요. 근데 이걸 썼는데 어쨌든 이 핸드폰 자판을 가지고 리듬스타라는 게임을 한 거예요. 제가 또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진짜 상위 1%였습니다. 상위 1%. 리듬 게임 진짜 잘했어요. 허건나라고. 그 핸드폰으로 그때는 잘못 누르면은 그 유료 결제가 됐었어요. 근데 금액이 꽤 나가가지고 어디 그 가운데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바로 그냥 어디 결제 늪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 있는 핸드폰이어서 이제 부모님 핸드폰 막 만지게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쵸. 월광 막 비창 이런 거 아시죠? 그때는 또 클래식이 또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었어 게임에서. 무조건 9키로 했었어요. 9키. 1, 2, 3, 4, 6, 7, 8, 9 다 써가지고. 야, 그쵸. 아시는 분들 계시는구만. 신기하다. 네, 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쓰시는 분들 막 스마트폰부터 쓰신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린 포용이들은 그때는 R이라는 게 있었어요. R.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때는 R이라는 게 있었어요. R이 있어야 막 문자 보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막 폭탄 터트리기 있었어요. 그 게임 내장된 것 중에도 폭탄 터트리기 게임도 재밌게 했었고. 야,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막 콜렉트 쿨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요금 나가게 전화하고 그랬죠. 아, 00년생도 아는구나라기에는 저까지만 해도 많이 쓰는 세대였죠. 00 언제부터 스마트폰이 처음 언제 나왔더라? 아, 그렇구나. 2007, 8년도에 막 나오면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게 언제 나왔지? 아, 그래도 꽤 어렸을 때구나. 엄마다. 맞아, 맞아. 왜냐면 콜렉트콜 전화를 하면 그 잠시 상대방이 누군지 알려줄 수 있게 시간을 친절하게 줘요. 그래서 한 4초인가? 4초 정도. 나 누구야? 잠깐 끊지 마. 이러고 그분이 이제 수락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아, 기억난다. 아, 좋다. 아, 그쵸. 또 그땐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시대가 무섭게 발전해요. 왜냐면 제 동생도 꽤 어린데 안 썼거든요. 바로 스마트폰부터 썼어가지고. 아, 메이플 딱지. 이거 저는 딱 그 메이플 딱지를 막 모으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뭐 당첨되면 고무 딱지 주고 그랬었는데. 네, 뭔지 알아서 유행했어요. 막 그게 원래 약간 휘어 있어가지고 꾹꾹 눌러서 펴서 이렇게 다니고 막 풀 칠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저 동생이랑 6살 차이 나요. 쿠키런 딱지는 모르겠다. 쿠키런을 했었어요. 쿠키런을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죠. 쿠키런 진짜 열심히 했었다, 맞아. 그쵸, 어리죠. 귀여워 죽겠어. 애기야, 애기. 제가 얼마나 귀여워하나 몰라요. 어버 키웠죠, 막 초등학생 때 진짜 어버 키웠어. 유희왕 카드를 모은다기보다는 저는 꽤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유희왕 카드를. 어, 유희왕 카드도 꽤 진지하게 막 그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출전하기도 하고 나름 꽤 진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한 16강까지 올라갔던 적 있어요. 근데 거기도 꽤 그 뭐라 해야 되지? 은둔 고수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저 막 상품도 막 당첨되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막 유형 카드 할 때. 그쵸, 뭐 바쿠간도 열심히 했었죠. 예, 많이 샀었죠. 메탈 베이블레이드, 탑블레이드. 저는 탑블레이드 세대고요. 탑블레이드 때부터 그때 되게 어렸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이제 메탈 베이블레이드였는데 그것도 둘 다 했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유행을 많이 따라갔나?
그 되게 막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엄청 뭐라 해야 되지? 할 것만 하고 살았어요. 할 것만 하고 재밌게 놀았어. 이거 재밌어? 이것도 해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친구 사귀고. 요새 유희왕은요. 제가 언제였더라? 엑시즈? 엑시즈였나? 엑시즈였다. 어. 엑시즈 세대 이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검정 카드 이후로 안 했어요. 그때는 또 유희왕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랬는데. 아, 그쵸. 싸이월드. 싸이월드 했었죠. 그래도 저까지는 했었던 세대일 거예요. 안 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듀얼 마스터 그 게임 말하는 거죠. 그건 안 했어요. 어렸을 때 브릿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근데 뒷머리를 계속 길렀어. 지금처럼. 네, 진짜 근데 딱 저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싸이월드는. 저희 동년배들도 잘 안 하는 그거였는데 옛날 어떤 친구가 막 이거 있다고 하면서 같이 하자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이톤도 그래서 했었고 그래서 진짜 잘 따라갔나 봐요, 유행을. 궁금한 건 해봤었어야 됐나 봐요, 항상. 일단 막 궁금한 거 일단 해봐야 돼. 그냥 들어가 봐야 돼, 뭔들. 막 무서운데도 일단 가봐. 요즘 유행 뭐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모르겠네. 아, 카스죠. 그쵸. 카카오 스토리 했죠. 내가 되게 짧게 했었던 것 같아, 그것도. 아, 요즘 유행 드래곤폰이에요?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잘 따라가고 있었네. 아, 뒤처질 뻔했다. 그쵸, 요즘 막 쇼폼이 엄청, 그죠? 엄청 그건 것 같네. 그래서 꽤 성인이 되고서도 막 게임 열심히 했었어요. 막 롤도 열심히 하고, 학창 시절부터. 메이플에도 거의 뭐, 꽤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캐릭터를 키웠던 경험이 있고. 그쵸. 어, 롤만 한다고 하면 다들 티어 물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많이 갔어도 막 플레까지밖에 못 가고. 지금은 거의 막 한 실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안 한지. 이제 12시다. 야, 그쵸. T1 좋아하죠. 근데 저는 서포터여가지고 포지션이 그
이 메이킹하는 뭔지 아시죠? 메이킹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또 진짜 5분에 갈 거예요. 진짜 5분에 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겠어. 이미 오래 했어 또. 네 맞아요. 저도 RPG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메이플 스토리는 거의 한 8, 9살 때부터 했어.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어디 보자. 2003년에 나왔네요. 야, 진짜 오래된 게임이구나. 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뭔가 저에겐 참 많은 추억이 있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메이플 스토리. 꽤 진심이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2는 안 하고요. 그냥 원작. 와, 지구별. 그쵸. 지구별도 있었고 했었고 뭐 귀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카트라이더도 엄청 열심히 했어. 카트라이더 그래. 지금 이게 서버를 종료했단 말이에요. 저 진짜 잘했거든요. 카트라이더를. 이제 새로운 카트라이더로 바뀌었는데 진짜 FPS 서든도 했고 옛날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있었고 또 뭐 있냐 오버워치도 많이 했죠. 오버워치도 한 500 몇 렙인가까지 했었어요. 학생 때는. 테런을 안 했어. 버글파이터도 했었죠. 나왔을 때. 그것도 근데 일찍 끝났어요. 원래 에어라이더라고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카트라이더 막 후속작 느낌으로. 되게 재밌었는데 짧게 서비스를 하다가 끝났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발로란트. 요즘 발로란트 핫하잖아요. 발로란트도 동생이 되게 열심히 해요. 발로란트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뭐 하여튼 배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게임들을 이제 새로 시작을 못 하겠어. 했던 거밖에 못 하겠어, 이제. 뭔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버워치, 근데 다들 게임 많이 하시나 보다. 그죠? 엄청 열심히 하셨나 본데? 저 오버워치 모이라. 모이라 엄청 하고, 겐지. 무조건 겐지. 그런 거 했었죠. 루시우도 진짜 많이 했고. 보통 하면은 서포터 포지션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럼 뭔가 콘솔이나 뭔가 스팀 이런 게임도 되게 재밌어하고 게임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엘소드도 어렸을 때 했었어요. 맞아요. 엘소드 옛날에 또 핫했지. 지금도 있겠죠? 음.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대전 엄청 하고 친구들이랑 대전 엄청 뜨고 크아를 잘 안 했어요 또. 이제 진짜 5분이다. 진짜 갈게요. 오늘도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잡담을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오래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잠자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일단 미안하고 그치만 즐거웠으니까 우리 이제는 잘 자러 가봅시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좋은 밤 보내고 안녕.